자, 광합성입니다. 학습 목표는 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생물이 에너지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양분을 얻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사진,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동물이 있고 여기 나무가 있지요. 자, 이 동물이 얘기를 하면 너는 먹지도 않는데 계속 크네? 그래서 하는 말이 난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있어서 그래. 라고 식물이 대답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사자가 이렇게 토끼를 잡아먹습니다. 이제 먹이를 먹는 거죠. 사냥을 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 이제 늙고 나니까 나는 먹이를 잡아먹어야 살 수 있는데 라고 이제 얘가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나무가 나는 혼자서도 먹이를 만들 수 있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처럼 동물과 식물은 이러한 영양분을 얻는, 즉 먹이를 얻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동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듯이 먹이를 섭취해야 돼요. 먹이 섭취를 해야 하고 우리가 뭘 먹고 나면 음식물을 먹고 나면 뭘 합니까? 소화를 거치죠. 소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식물은 스스로 양분 또는 먹이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광합성을 통해서 먹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영양분, 즉 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영양분을 얻어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우리 배웠던 거 세포호흡을 통해서 자기가 살기 위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해서 사용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은 이렇게 에너지원을 얻는 방법이 다르더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식물이 스스로 먹이를 만드는 광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양분을 만들고 그리고 산소도 만드는 거. 즉 이걸 양분으로 해가지고 이걸 원료로 해가지고 양분과 산소를 만든다. 이때 필요한 에너지는 빛 에너지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물,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포도당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영양분이 되겠습니다. 양분이 되겠습니다. 와 산소를 이렇게 만드는 거. 이때 필요한 거는 이 빛 에너지. 그래서 보통 밖에서 빛의 그 근원이 되는 것이 태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을 식으로 나타내면은 여기 화살표 두고 이게 후라 그랬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필요하다. 그 결과 포도당이라고 하는 영양분과 산소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에너지가 빛 에너지다. 이 에너지가 있어야 포도당과 산소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를 표현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합성 과정은 다른 말로 빛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포도당, 양분에 저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또 광합성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우리 저번에 식물세포를 배웠는데 식물세포 안에 들어있는 기관 중에 엽록체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에서 이러한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필요한 물이라든지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돼서 물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물이 올라와서 여기 공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식물 잎의 뒤에 있는 기공이라고 하는 구멍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원료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잎에서 태양빛을 받으면은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포도당 만들어지면서 산소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공으로 또 나가서 다른 생물들이 이제 이 산소를 마시고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이제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그림을 보시면은 포도당이 일단 최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광합성을 하면은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이 포도당이 몇 개 만들어지고 나면 이 포도당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육각형으로. 이걸 쭉쭉쭉쭉 이렇게 연결시킨 길다란 사슬을 우리가 녹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녹말 형태로 바로 바꿉니다. 포도당에서 녹말.
이렇게 바뀌어요. 즉시 이렇게 해서 잎에 일단 저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잎에 녹말을 다 저장을 할 수 없으니까 일부는 나중에 다른 뭐 뿌리라든지 줄기 이런 쪽으로도 이 양분이 가야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관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때는 설탕의 형태로 이 녹말이 바뀌어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곳에 또 가가지고 또 녹말로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초 형태는 포도당이고 이게 저장이 될 때는 녹말 형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채관을 통해서 이동할 때는 설탕의 형태로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적혀져 있죠. 포도당은 곧바로 녹말로 전환돼서 잎에 저장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에서는 아마 실험을 좀 많이 하게 될 건데요. 자,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은 우리는 광합성에 어떠한 물질이 필요하느냐, 그 필요한 물질 알아보는 실험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를 알아보는 실험을 또 해볼 겁니다. 그리고 광합성 결과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그 생성물을 알아보는 이러한 실험을 우리가 함께 해볼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밀 미션입니다. 자,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 이름, 그리고 광합성 결과 생성된 기체 이름. 요거를 순서대로 댓글에 써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저번에 세포호흡에서 해봤고, 이번에 이제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와 그 결과 생성된 기체 이름입니다. 자, 수업 당일 8시 반까지, 오전 8시 반까지, 그리고 이번 차시 디딤 영상 글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